해병대 공격 헬기를 노리는 카이의 마리논 무장형의 모형. 2028년 이후 해병대 공격 헬기 2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예상 밖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선행 연구를 완료했고 규정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업 검토라는 좀 예외적인 추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해병대 공격 헬기 국내 개발로 방향을 잡았는데 선행 연구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다목적 수송헬기 수리온에 무장과 장갑을 추가해 공격 헬기로 변신시키자는 구상이었지만 가장 빠르고 강해야 할 공격 헬기가 수송헬기 수리온보다 굼뜨고 생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지간하면 거치지 않는 사업 검토라는 절차를 통해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을 어찌 추진할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사업 검토는 이미 착수됐고 이르면 다음 달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대로라면 수리온의 국산이든 외산이든 공대공 무장을 통합해야 하는데 군이 결정한 전력화 기한과 사업비 내에서 카이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절차 사업 검토, 왜 하나?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하든 국내에서 개발하든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해당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에서 검토한 뒤 작전 요구 성능 ROC를 확정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 연구를 맡겨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입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을 할지 해외 도입할지 결정하고 대체적인 사업 방식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어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격, 성능, 기술 등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이 선행 연구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사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개발, 즉 카이의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동헬기 마리논에 무장을 달고 방탄을 강화한 마리논 무장형으로 기울어진 데 대한 반대가 심했던 게 사업 검토 착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저런 지적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단계로 가기에는 부담이 컸나 봅니다. 정부 소식통은 공대공 무장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소요군의 요구, 방위사업청의 생각, 카이의 희망사항,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해병대 기동헬기 마리논. 카이는 마리논의 무장, 장갑을 강화해 공격 헬기로 개조할 계획이다. 마리논 무장형의 탄생을 우려하는 이유들. 해병대 기동헬기로 도입된 마린 온도 추락 인명사고를 내는 등 안전성을 100%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논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마리논 무장형 개조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카이는 수리온으로 해상작전 헬기를 제작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여론의 된소리를 맞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해상작전 헬기보다 한 수위인 상륙공격 헬기로 변신시키겠다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 조종사 출신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리논 무장형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실전은 고사하고 평시 훈련에서 장병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논 무장형은 해외 경쟁 기종에 비해 속도가 절반 수준입니다. 심지어 오리지널 모델인 수리온, 마리논보다도 느립니다. 무장, 장갑, 해상작전용 각종 설비를 추가로 장착하니 헬기는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공격 헬기는 가장 빨라야 하는데 한국 해병대 공격 헬기로 만들겠다는 마리논 무장형은 가장 굼뜨니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은
모두가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카이는 정부 결정을 따를 뿐이라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는 카이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쓸만한 공격 헬기라면 오래전 육군의 선택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육군은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샀습니다. 현재는 아파치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안종에는 마리논 무장형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힘없는 소군이다 보니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10년 전쯤 육군 공격 헬기 사업 당시 선행연구에서 아파치와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은 2대1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 선행연구는 아파치, 바이퍼 등 해외 공격 헬기와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이 거의 같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파치와 바이퍼는 그동안 성능 개량을 했고 마리논 무장형은 개념, 상상 속에서만 맴돌던 헬기인데 마리논 무장형의 성능이 뜬금없이 급상승했다는 게 국방기술품질원 선행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사업 검토에서는 뭘 보나? 이번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 검토에서는 공대공 무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사실 마리논 무장형에는 공대공 무장이 똑 부러지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카이는 아직 헬기에 공대공 무장을 달아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국산 정밀 유도무기 신궁을 마리논에 통합할지 해외 공대공 무장을 구입해 통합할지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검토해 대강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건은 2028년이라는 전력화 시기, 사업비 1조 4천억 원 내에서 공대공 무장 통합까지 가능한가입니다. 해외 공격 헬기 도입은 가격을 좀 후려쳐서 기성품을 사는 시기인데 마리논 무장형 개발은 약속된 기간과 사업비 내에서 기동헬기 마리논에 새롭게 공대공 무장, 방탄, 해상화 설비를 달고 군의 ROC를 충족해야 하는 일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과 돈을 더 주든지 공대공 없는 공격 헬기부터 만들고 시차를 두고 공대공 공격 헬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카이 쪽에서 은근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국방, 참 좋은 일입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번듯한 공격 헬기가 된다면 더없이 훌륭한 자주국방의 이의가 됩니다. 하지만 카이를 위한 자주국방, 카이를 위한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이의 실적보다는 해병대의 작전 능력이 우선입니다. 수리온을 해병대 공격 헬기로까지 우려먹는 게 자주국방인지 의문입니다. 굳이 자주국방 차원에서 카이가 공격 헬기를 만들어야겠다면 지금 사업은 백지화하고 명실상부한 공격 헬기를 새로 개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병대의 공격 헬기 전력화 수과는 한없이 멀어집니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국산 마리논 기동헬기의 무장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상륙 기동헬기와 함께 해병대 항공단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다. 해병대는 2018년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전력화를 시작했다. 마리논 전력화는 해병대가 45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단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일이었다. 2018년 7월 마리논 추락사고로 헬기 비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해병대는 마리논 36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 상륙기동 헬기들을 중심으로 해병대 항공단을 출범시키는 게 해병대의 목표다. 향후 해병대 항공단은 2개의 상륙기동 헬기 대대와 1개의 상륙공격 헬기 대대로 구성된다. 상륙공격 헬기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총 24대가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가 항공단 창설에 주력하는 것은 기존의 느린 상륙정과 상륙돌격 장갑차 등만으로는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신속한 입체적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상륙이동 헬기가 상륙 공격 헬기와 함께 운용돼야 안전하고 완전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륙 공격 헬기는 우선 상륙 작전 때 상륙 이동 헬기를 엄호해 공중 돌격 부대가 적 해안 등지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륙 후 지상 작전을 펼 때는 적기갑,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엔 유사시 적기습에 대응해 해상 사격과 부속도서 화력 지원 등 주야간 해상 운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상륙 공격 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가을 나온 국방기술 품질원의 선행연구 결과다. 기품원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시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 중 국내 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최초 도입 비용은 해외 도입이 국내 개발보다 싸지만 30여 년간의 총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이 전억에서 2천억 원가량 더 싸다는 것이다. 마린원 무장형 개발에는 3천억 원 이상의 돈과 2에서 3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륙 공격 헬기 총사업 예산은 개발비를 포함해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마린원 무장형도 군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해 마린원 무장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4년 전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선행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보경영연구원은 해외 도입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일각에선 기품원 평가 요소에 국내 방산 등 산업, 경제적인 고려 요소, 총수명 주기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평가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리온과 마린온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살리기 위해 방위사업청 등이 국내 항공산업 및 방산 육성을 명분으로 국내 개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다 전직 하이 수뇌부가 현재 청와대 요직에 있어 기품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상륙 공격 헬기 논란은 청와대 청원까지 초래했다. 지난 4월 9일 해병대 공격 헬기, 국산 수리온 무장형 헬기 선정 재검토를 청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4월 29일 현재 1900인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반면 기품원의 선행연구 결과가 잘못 알려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품원 관계자는 국내 개발, 해외 도입 등 각각 경우에 대해 장단점과 비용 문제 등을 분석했을 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국산 무기 A용 방위론에도 불구하고 왜 마린원 무장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걸까? 우선 마린원 무장형이 수직 상승 속도 등 성능 면에서 해외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륙 공격 헬기는 적대공포와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의 공격에 기민하게 회피하고 방탄 등 상당한 방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1만 문 이상의 방공포와 수천 기 이상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SA-7, 16 등 조밀한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다. 해외 상륙 공격 헬기 후보로는 미벨사의 AH-1Z 바이퍼와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이퍼는 수직 상승 속도 초속 14.2m, 순항 속도 시속 296km, 최고 속도 시속 370km다. 마린온 무장형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마린온이 성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린온은 수직 상승 속도 초속 7.2m, 순항 속도 시속 264km 정도다. 마린온 무장형은 각종 무장, 방탄장갑 탑재 등으로 더 무거워져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마린온 무장형의 수직 상승 속도는 초속 7m, 순항 속도는 시속 25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속도는 다양한 수리온 파생형 중 가장 굼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보통 공격 헬기는 호위 대상인 기동 헬기보다 가볍고 빠르다면서 하지만 마린온 무장형은 호위 대상인 마린온보다 속도도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날센스라고 말했다.
상륙 공격 헬기는 북한의 대공포 중 가장 많은 12.7mm, 14.5mm 기관총과 23mm 기관포에 대해 어느 정도 방탄 능력도 갖춰야 한다. 방탄 능력이 강화될수록 헬기 무게도 늘어나고 기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마리논 무장형은 무장 헬기이지 공격 헬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장 헬기는 기존 기동 헬기 등의 기관포, 로켓, 미사일 등을 장착한 것이다. 반면 공격 헬기는 처음부터 공격 전용으로 설계돼 무장 및 방탄 능력, 속도 등이 무장 헬기보다 뛰어나다. 조종석의 형상에 따른 피격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 공격 헬기는 보통 기체가 가늘고 긴 창처럼 돼 있고 조종석이 앞뒤로 놓여 있다. 반면 기동 헬기 무장형은 여러 명의 병력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기체 폭이 넓고 조종석도 병렬로 돼 있다. 그만큼 적대 공포나 미사일에 피격될 확률도 높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는 원래 공격 헬기를 원한 것이지 무장 헬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병대는 입체 고속 상륙 작전에 최적화한 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가격도 초기 도입 비용만 따지면 바이퍼가 마리논 무장형보다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퍼는 대당 370억 원 미만, 마리논 무장형은 37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보경영연구원에선 초기 도입 비용은 해외 도입이 국내 개발보다 2천억에서 3천억 원가량 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년 이상 운용 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국내 개발이 해외 도입보다 돈이 적게 든다. 해병대의 예비역을 중심으로 힘없고 작은 소군인 해병대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해병대의 예비역 장성은 육군은 수리온 기동 헬기를 도입 중이지만 공격 헬기는 값비싼 아파치 36대를 도입한 데 이어 수십 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한다며 반면 해병대는 군이 원하는 본격적인 공격 헬기 대신 국산 기동 헬기 무장형 도입을 강매하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